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라티노들의 트럼프 지지 시위입니다. 플로리다의 라티노는 쿠바계가 다수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팻말과 함께 쿠바 국기를 들고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쿠바인들이 내세우는 모토는 반공입니다. 공산국가 쿠바에서 탈출해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엔타이 커뮤니스트 캐러반이라고 아예 내세울 정도로 사회주의에 반대하며 트럼프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변한 베네수엘라 출신 라티노들도 쿠바계 이상으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라티노들이 역설적으로 멕시코 장벽을 쌓아 불법 이민을 막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이민을 오는 라티노들이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착한 라티노들 가운데는 범죄에 찌든 고향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이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라티노들은 사는 지역의 범죄가 높아지면 캐나다로 다시 이주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표도 대거 트럼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플린트시 시의회 부의장 모리스 데이비스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빈곤한 흑인 사회에 트럼프가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만 하더라도 립 서비스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플린트시 수돗물이 나부로 오염돼 큰 소동이 벌어졌을 때 오바마는 수돗물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해결하지 못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시에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 데이비스는 트럼프야말로 가난한 흑인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면서 마음에도 없이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들에게 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조롱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한다면서 트럼프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헌터 게이트에 대해 주류 매체도 마냥 침묵을 지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처음 보도한 이래 기사 자체를 묵살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이 10월 20일자로 The Bidens and China Business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에게 아들 헌터 문제는 물론 자신의 돈 거래와 중국 커넥션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공은 최대 외교 도전이 될 거다. 미국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 해명하지 않는다고 문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파고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포스트는 바이든 부자가 2017년부터 중국 화신에너지로부터 돈을 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에 H는 20을 가지고 빅가이는 10을 가지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고도 했습니다. H는 헌터, 빅가이는 조 바이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수석 전략고문 스티브 배넌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헌터 바이든이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중 미대사 사무실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은행이 바이든의 중공 합작 사업체 보하이 화웨이 BHR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당시 계약 체결을 주중 미대사 맥스 버커스의 베이징 사무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헌터가 부통령인 조 바이든과 공군 2호기를 타고 가서 한 일이 자기 사업인데다 주중 미 대사의 사무실까지 이용했다면서 이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맥스 버커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중 대사를 지낸 인사입니다. 그는 중공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최혜국 배후 지위를 받도록 또 중공이 WTO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 조력자였습니다. 맥스 버커스는 대사직을 마친 뒤 알리바바의 고문으로 들어가 그들로부터 보수를 받았습니다.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도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의 중공 커넥션은 엄중한 국가안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중공,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돈을 받은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큰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전방위에 걸친 중공의 미국 서해 침투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그 예로 애리조나주의 정치인 마크 켈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마크 켈리는 노골적인 친중파입니다. 우주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마크 켈리는 중국 기업의 홍보대사입니다. 중국 기업의 초청을 받아 강연회를 열고 5성 홍기를 꼽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중국 각지를 누빌 정도였습니다. 그는 에드벌룬 회사를 운영하면서 텐센트와 합작하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에드벌룬은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고 중국 인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의 민주당 라인이 결정적으로 시진핑의 편이 된 계기는 2012년 2월에 발생한 왕리준의 청두 미 영사관 망명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 힐러리는 왕리준은 악한이며 보실라의 오른팔이었다면서 망명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실라이와 사이가 틀어져 망명을 요청했던 왕리준은 각종 기밀 서류를 미국 측에 넘겼습니다. 보실라의 비리와 중공 권력 투쟁의 내막이 담긴 기밀 서류는 당시 미 대사 게리 로크를 거쳐 힐러리 오바마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미국, 아일랜드, 터키를 순방 중이었는데 워싱턴을 방문한 그에게 오바마가 기밀 내용을 알렸습니다. 오바마 옆에는 바이든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해 11월에 열린 18대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정적이 제거됐습니다. 보실라이와 함께 상하이방과 석유방, 공안의 거물인 조용강도 숙청당했습니다.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시진핑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은 극적으로 친중으로 선회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중공을 가본 적도 없고 타이완만 4번 방문해 친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2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인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2년차가 되자 태도가 180도 돌변해 중공을 WTO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친중으로 급변했는데 오바마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중공의 경제발전이 미국에도 궁극적으로 득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친중이 된 클린턴 일가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빌 클린턴 재단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돈이 없다가 퇴임 시점에는 2억 5천만 달러, 지금은 10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클린턴이 중공을 자주 방문해 강연을 하고 중공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터 바이든 게이트는 양파처럼 끝없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10월 21일 보도에서 헌터 바이든이 2.5캐럿짜리 시가 8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도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헌터가 중국의 화신에너지공사 CEO 예젠밍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헌터는 연 1,000만 달러의 자문료를 3년 동안 화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은 헌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헌터가 형수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전처 캐슬린이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면서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대선 토론이 10월 23일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헌터 바이든 스캔들과 관련해 조 바이든은 모든 것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 받은 게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폐렴 방역을 잘못해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폐렴은 중공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피해 바이든처럼 지하실에 숨지 말고 이제는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유화적이라면서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지칭했습니다. 바이든은 부자가 중공과 이익으로 엮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표를 의식해서인지 최근에는 시진핑도 떡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논리 정연했고 침착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